로비의 시사회를 다녀왔습니다. 하정우 배우님 아니고 하정우 감독님의 연출 작품이죠. 이전에도 허삼관이나 롤러코스터 같은 작품도 하셨었고, 맹장수술을 하시느라고 급하게 불참을 공지하게 됐고, 그때 현장도 되게 유쾌하더라고요. 다른 배우들한테 진짜 맹장이니까 너무 심각하게 얘기하지 말고 와라 이런 얘기도 전했다 그러고, 우리 하정우 감독님 빠른 쾌유 바랍니다. 최대한 스포일러 없이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래도 혹시 또 모르니까 주의를 부탁드릴게요. 재밌냐 재미없냐부터 그냥 말씀드리면 재밌었다. 근데 이제 괜찮았다에 가까운 재밌었다인데 너무 기대를 안 하고 갔어. 들리는 얘기들도 좀 기대치 낮추고 봐라, 좀 아쉽게 나왔다 이런 게 많아서였는지 큰 기대가 없이 보니까 뭐야 왜 이렇게 자신감 없었어 정도의 반대급부적인 생각이 나오더라고요. 제일 사실 유명하고 사람들이 잘 아는 건 롤러코스터잖아요. 특유의 그 유머도 있고 약간 B급 코미디라고 해야 되나, 그런 정서도 있는 작품인데, 그 롤러코스터 좋아하셨으면은 재밌게 보실 것 같아요. 하정우가 스타트업 대표로 나와요. 근데 약간 완전 연구원 스타일의 스타트업 대표야. 좀 사람도 고지식하고 그 기술로 정면 승부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기에 정말 진심을 다해서 올인하는 사람이야. 근데 여기에 이제 라이벌로 나오는 박병은은 예전에 하정우랑 동업한 것 같아. 그래서 공동 창업을 했다가 지금 찢어졌으니까 엄청난 원수죠. 근데 얘는 스타일이 정반대야. 로비의 끝판왕. 그래서 로비로는 애플도 삼성 스토어에 입점시킬 수 있게 할 만한 능력이라는 얘기까지 할 정도로 로비의 진심이고 로비를 정말 잘하는 스타일인데, 기술력은 부족해. 내실은 부족해. 근데 이제 하정우는 영업 능력이나 이런 부분이 너무 떨어져서 이미 회사에 은행빚 한 50억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만기가 도래했는데 회사가 부실하니까 연장도 안 해줘. 회사가 기사회생 하려면 정부 사업, 그러니까 국책 사업이 있는데 이 4조짜리 정부 사업을 수주해야만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로비 왕인 박병은도 4조짜리니까 여기 같이 뛰어들겠죠. 둘이 심지어 사업 부문도 같아. 당연히 이거 못 따면 죽을 위기니까 처음으로 이제 신념을 꺾고 로비를 하게 되는 거죠. 로비하려는 이제 정부 고위직 그 인사의 정보를 캐냈는데, 이 사람이 골프를 좋아해. 근데 이 사람이 좋아하는 그 여자 프로골퍼 선수가 또 있어. 이 사람까지 섭외를 해가지고 같이 골프를 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건 골프장에서 이루어진다. 골프장에서 시작되고 끝난다고 하니까. 근데 하필이면 이제 박병은 쪽도 골프를 치러 와요. 둘이 한 골프장에 한 날에 모여가지고 접대를 서로 각각 하면서 우당탕탕탕탕 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다룬 게 로비의 전체 줄거리입니다. 말이 길고만 했는데 결국 한 줄로 그냥 요약해보면 그냥 하정우가 로비하는 롤러코스터예요. 이제 기자분들도 어떡하냐, 걱정된다, 포스터도 왜 저러냐, 이런저런 얘기를 커피 마시면서 하는 걸 이제 듣고 있는데, 끝나고 나니까 저랑 비슷한 반응이었어. 생각보다 괜찮은데? 왜 이렇게 그렇게 죽는 소리 했지? 앓는 소리 했지? 근데 그러면서도 이제 약간 하나 이제 공통된 또 의견이 있었는데, 그 극 중에 김은성이 맡은 캐릭터가 너무 극혐이다. 토 나올 것 같다. 진짜 역겹다. 이런 의견까지 있을 정도로 그 키포인트가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배우 이야기를 해보자면,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제 배우 출신의 감독이 할 수 있는 어떤 혜택이나 장점 같은 건데, 배우진 너무 빵빵하잖아요. 김의성, 박병은, 곽선영, 차주영, 최시원, 강말그, 이동희, 박혜수, 새로운 신인 배우인 강예림 배우까지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나오고 진짜 비중도 다양해요. 근데 솔직히 제가 봤을 때는 제 개취로 별로였던 그런 배역들이 억지로 있는 것 같기도 했는데, 최시원과 차주영 배우가 불륜 커플로 나오는데 배우분들은 연기를 잘해. 근데 이 커플이 연기하는 순간은 조금 루즈해지기도 하고 조금 오버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해서 좀 별로였어요. 그들이 최선을 다한 것과 별개로 흐름이 붕 떴다. 김희성 배우가 맡은 역할이 진짜 현실에 있을 법한 짜증나는 한 중년 아저씨들의 전혀 약간 고위직이라서 대접만 받고 살았어. 그러니까 세상에 보는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좀 달라. 그래서 나는 젠틀하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되게 여자도 많이 밟히고, 근데 그게 노골적으로 드러내면 오히려 그런 애들은 그냥 욕하고 마는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해. 자기는 러브 스토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런 사람이고, 큰 줄기가 결국 하정우가 젊은 여성 프로골퍼를 같이 라운딩에 대동해서 결국 로비를 하는 게 이 핵심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되게 젠틀한 척했어. 예의 있게 팬이에요 이렇게 하고 하다가 점점 선을 넘어가면서 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영화 대사 중에 하나, 이제 여인의 향기에 나오는 탱고 대사, 알파치노가 했던 대사도 더럽게 따라해. 그 장면이 김희성의 그 얼굴 클로즈업과 그 마스크와 그 연기도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 약간 느글거리는 연기까지 여력까지 합쳐지니까 극장 안에서 비명도 나오고, 어떤 여자 기자분은 욕도 너무 싫다고 이렇게도 할 정도로 그 연기를 너무 맛깔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사실 남잔데도 좀 그 부분은 거북해서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곳에서 이제 접대 골프 치는 사람들이 꼭 그러고 있을 법한 연기를 해서 거북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하정우 감독은 이걸 풍자하려고 만들었는데 그 의도한 연출도 한몫하긴 했죠, 물론. 감히 예언하건데 미스터 선샤인의 이완용도 비빌만해. 김은성 배우가 여태까지 맡은 역할
역할 중에 가장 비호감인 그 역할이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하정우 감독님의 특징은 항상 뭔가 신인 한 명을 잘 비중 있게 캐스팅해서 데뷔시키는 것 같아요. 롤러코스터에서는 고성희 배우가 그랬었고, 그리고 여기서는 아까 말한 그 프로골퍼 강혜린 배우는 저는 처음 봤는데 그 불편한 연기, 웃음이 형상화된 네, 뭐 약간 이렇게 받아주는 연기들을 되게 잘해서 드라마나 영화에서 더 많이 볼 수 있지 않을까. 전체적으로 영화가 괜찮게 갔는데, 이 영화는 진짜 그냥 하정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특유의 유머 코드가 계속 번복된, 어떤 쪽으로 가면 화장실 유머기도 하고 어떤 쪽으로 하면 그 하정우의 원래 예능이나 이런 데서 보였던 그 말투가 느껴지는 비스티 보이즈 같은 그런 데서 보여줬던 능글능글한 연기를 다른 배우들이 다 대사로 읊는 코드가 이어지는데, 이렇게 되면은 사실은 그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게 스토리 라인은 중구난방으로 이렇게 흩어질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펼쳐놓은 걸 다 회수를 해요. 오히려 어떻게 보면 롤러코스터보다도 더 이야기의 기승전결은 잘 잡은 것 같아. 근데 결말은 좀 스포일러를 살 수 없지만 결말은 좀 너무 쉽게 풀렸다. 내내 능글맞게 웃기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교훈을 팍 주려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다. 아마 다들 보시면 비슷한 생각을 할 거예요. 그리고 확실한 단점으로는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불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게 좀 우려되더라고요. 약간 아슬아슬해 이게. 일단 기본 골자 자체가 나이든 보이즈 공무원에게 여성 골퍼 붙여가지고 로비하는 접대 골퍼 하는 얘기니까 설정 자체부터 좀 아슬아슬한데 아예 하정우 감독이 아예 의도하고 밀고 가거든요. 특히 만약 여자 관객분이고 이런 경험을 사회생활하면서 느꼈다? 그러면 그냥 이 장면 자체 때문에 좀 치를 떨 수도 있는 그런 장면이 핵심 장면으로 나와서 이거는 살짝 우려되는 포인트고요. 영화가 이걸 두둔하지도 않고 이 사람은 오히려 뭐 욕하는 포지션이고 블랙 코미디 풍자의 과정에서의 묘사이긴 한데 그래도 이제 보면서 오씨 요거 살짝 요 짤만 퍼지면 논란될 수도 있겠는데 싶은 구간들이 있었어요. 저는 생각보다 하정우라는 분이 감독의 소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편이거든요. 거장이 될 것 같다, 뭐 엄청난 명작을 찍을 것 같다 이런 건 아닌데 적어도 배우 출신 분들이 이제 감독할 때 보면은 그냥 보편적인 둥글둥글한 작품들을 많이 흉내내듯이 찍으려는 성향이 강한데 이분은 확실한 개성이 있어요. 이게 물론 대중적으로 먹힐 것인가와는 또 별개의 문제예요. 워낙 그 감성 자체가 메이저하진 않잖아요. 계속 이런 영화를 찍었을 때 본인만의 색깔이 확실히 있는 감독이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면 될 수 있다. 사람들이 특히 뭐 배우가 감독을 하게 되면 네 본업이나 잘하지 뭐 감독하고 앉아있냐 막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그 나쁘다고 생각하는 입장은 또 아니에요. 오히려 잘하면 저는 이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클린트 이스트우드, 비슷한 유형으로는 주성치. 그래서 이런 케이스들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래도 하정우 배우는 개인적으로 감독보단 배우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감독으로서 이분이 보여줄 수 있는 그 지점과 배우로서 이분이 보여줄 수 있는 여지를 비교해 본다면 아직은 배우 쪽이 또 볼 게 많고 기대할 게 많지 않나 이런 솔직히 얘기하면 그 추격자와 항해 뭐 이런 시절에 하정우의 감성이 되게 그리워요. 그리고 하정우를 따라올 사람이 없다고 생각해서 막 배우를 좀 더 하셨으면 좋겠다. 이것도 솔직히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던 건데 로비 예고편 보니까 이제 댓글에 주된 내용이 한국 영화 다 똑같다. 다 재미없다. 저도 그렇지만 요즘 관객들이 특히 영화관에서 영화를 본다고 했을 때 그 민심이 훨씬 더 각박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티켓값 올랐죠. 15,000원이잖아. 옛날에는 조조 5,000원이었어요. 조조 6,000원 이런 시절에는 그냥 가서 다 봤어. 한국 영화 3편 개봉이면 3편 봐. 그럼 보면서 나오면서 열받으면 욕 한마디 하면 돼. 아, 재미없다. 짜증난다. 딴 거 보자. 이러고 그냥 또 놀러 나갔어. 요새는 엄청 고민해. 막 평 다 찾아봐. 그리고 9개의 후기가 좋아도 하나가 딱 걸리면 일단 기다려. 그 개봉날 본 관객들의 후기를 또 엄청 살펴봐. 거기에 알바가 있는지도 찾아봐. 그래서 조금 볼만하면 그때 가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재미없었어? 그럼 배신감은 한 10배야. 나도 막 남겨. 이러한 시대가 되니까 OTT도 있고 하니까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그냥 한 2달, 3달만 기다리면 어차피 넷플에 뜨는데 라는 마음이니까 웬만하면 갈 일이 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이면 별로야. 다 재미없네. 뭐 이 정도로 끝날 일이 요새는 와 무슨 영화를 이따구로 만들어 이러면서 막 화가 나는 지경까지 이르는 거죠. 비단 뭐 가격뿐만 아니겠지만 모든 게 복합적으로 맞물다 보니까 영화관에서 영화 관람을 한다는 거에 대한 진입 장벽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시기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솔직히 이게 시사회라서 본 거지 만약에 제가 정가를 주고 이거를 본다고 했으면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만약에 쿠폰 먹여서 본다 뭐 조금 아쉬운 소리도 덜 나오고 볼만했다고 느낄 정도인 것 같거든요. 15,000원 정가로 할게요. 정가 15,000원, 그 다음에 10,000원, 그리고 5,000원, 마지막으로 공짜, 그리고 OTT 뜨면 본다. 이렇게 봤을 때 로비는 좀 고민했는데 왜냐면 OTT 뜨면 본다일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웃긴 게 하정우식의 이 유머는 극장이라는 폐쇄된 공간에서 그 대사들을 막 특히 주변 사람들이랑 같이 들으면서 웃고 이러면은 몰입이 되는 거여서 아이러니하게 극장에서 봐야 되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5,000원보다는 좀 저는 높게 쳐주고 싶고 그래 10,000원이면 본다. 예전에 리뷰했던 것들 다 해볼게요. 가장 최근에 했던 승부 이건 당연히 15,000원을 봐도 아깝지 않아. 백설공주는 솔직히 공짜로도 안 본다거든요.
백설공주는 공짜로도 안 본다예요. 명심하세요. 미키 17 정가 주고 보는 급은 충분했다고 느껴져요. 테마록 10,000원. 더 캐니언은 OTT니까 본다. 검은 수녀들은 본지 좀 돼서 미아가 돼서 그런지 아니면 백설공주가 공짜에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은 5,000원 느낌인 것 같아요. 서브스턴스는 15,000원이죠. 어벤져스 캡틴 아메리카 저는 공짜. 그래서 로비는 이 중에 딱 요 정도 티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테마록과 로비를 세우라 그러면은 테마록 미치긴 해요. 다음 영화는 A24라고 되게 미국의 유명한 제작사 있거든요. 신작 헤레틱이라는 영화를 보러 가고요. 궁금하기도 해서 시사회로 갈 예정이고 이걸 이제 영상으로 만들지 말지는 보고 나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0명 넘고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 드린 다음에 금방 또 2,000명을 향해서 구독을 해주시게 되는데 또 계속 얼떨떨하긴 하고요. 너무 감사하기도 해서 앞으로도 계속 저는 항상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영화 있으면 댓글 편하게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